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타임테이블의 제목은 되게 이거랑 다르게 적어놨죠. 이거는 사실 첫 페이지만 되게 있어 보이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되게 캐주얼하고 되게 되게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리눅스에 대해서 뭐 구조니 이런 거는 전혀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냥 도대체 로컬에 왜 리눅스를 깔아서 쓰냐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그렇게 한 거고요. 일단 이걸 바로 넘기는 순간 그렇게 진지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얘를 보시면 옆에 사진이 있죠. 수도 없이 리눅스를 하면은 얘가 지금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렇고요. 그 와이어샤크를 열 때 수도 와이어샤크나 그거 권한 없이 와이어샤크나 그거 하면은 화면이 아예 다르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를 하지 않으면 말을 굉장히 안 듣는 친구인데 수도를 하면 말을 너무 잘 들어버리기 때문에 본인마저도 삭제하고 컴퓨터가 벽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요. 인트로에서는 대충 뭐를 발표할 거냐 약간 소개를 할 거고요. 이번은 이제 사실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죠. 왜 그걸 쓰고 있냐. 근데 이게 뭔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굉장히 약팔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눅스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실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리눅스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억발을 해가지고 약을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장점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말하면서 제가 말한 걸 다시 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그냥 네가 어떻게 쓰고 있냐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뭐 컴퓨터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약간 정말 실사용에 가까운 영역이라서 서버로 쓰시는 분들은 많을 거잖아요, 리눅스를. 근데 실사용은 좀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 되게 이론적이진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인트로입니다. 그 좀 그 배시처럼 만들려고 그 달러 사인이 붙여놨고요. 근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해놓은 거고요. 뭐 아까 전체 내용 소개를 약간 했죠. 사실 아까 다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PPT가 좀 심심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좀 많이 넣어봤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 같은 걸 좀 많이 넣어봤는데 이 사진 위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진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넣는 거고 위에 있는 사진이 사실 오늘 발표를 거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리눅스 쓴다 그러면 터미널에 흰 글씨 아니면 초록색 글씨 그런 거 쓰고 있니? 아니면 너 약간 뭐 뭔진 모르겠지만 고수인가? 아니면 뭔가 약간 해커 같은 이미지 그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게 그냥 뭐지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크기가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What My Friends Think I Do인데 약간 좀 멋있는 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은 What My Mom Thinks I Do인데 이게 그냥 약간 자식이 이상한 거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미지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어차피 실사용의 영역이라서 별거 없다 그냥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게 약간의 제가 살면서 받은 질문들입니다. 왜 리눅스를 실사용하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질문을 치워나자면은 너 왜 윈도우가 없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아요. 리눅스 나는 윈도우가 너무 불편해. 나는 리눅스를 쓸 거야.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뭔가 윈도우를 없애고 싶었어.
윈도우를 이제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 이제 프리도스 컴퓨터는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리눅스를 끼워버렸다. 그냥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더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윈도우를 왜 밀어? 이게 좀 스트레스로 밀어버리다고 했는데 약간 그런 거였어요. 교수님이 과제도 너무 많이 내주고 자꾸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해서 약간 제가 되게 현타가 와 있었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여러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기분이 들 때 저는 약간 모든 걸 포맷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되게 큰 현타가 오면. 근데 아무래도 제 돈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밀어버릴 수도 없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운영체제를 밀어버리자 해서 윈도우를 밀어버리게 됐는데 약간 대답은 해드렸지만 전혀 납득하지 못할 답변인 것 같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깔은 거랑 그걸 그대로 쓰고 있냐? 아니에요. 또 밀고 또 깔았습니다. 그거랑 지금이랑은 배포판도 다르고요. 설정도 거의 다르고요. 배포판이 다르니까 패키지 매니저도 다르고요. 그냥 다 다른데 생긴 거는 엄청 차이 나진 않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윈도우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취미에 일한 리눅스를 약간 쓸만하게 만들고 꾸미고 그런 건데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는 리눅스 이쁨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 깔았을 때 전혀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밖에 나가서 하고 다니는 말들입니다. 왜냐면 리눅스를 왜 쓰냐라고 하면은 사실 윈도우 써도 됨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런 약팔이들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겪는 상황이죠. 맥 쓰는 분들이랑 윈도우 쓰는 분들 사실 이렇게 싸우진 않고 맥이 돈값을 하냐 못하냐 그런 걸로 더 많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약간 맥 쓰세요 윈도우 쓰세요 했을 때 약간 제가 할 말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램이거든요 제 노트북 그럼 당연히 윈도우가 깔려있을 거 생각하는데 그 전원을 켜는 순간 이거 아닌데 그거 좀 이상한 화면이 나온다 그래서 되게 저런 사진의 상황이 연출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약파리를 들어갑니다. 리눅스 is the only option이라 했는데 아, 윈도우 쓰셔도 됩니다. 그 제가 협박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제 사실 역순으로 설명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유튜브에 노멀틱이라고 그 해킹 관련해서 유튜브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쇼츠에 아마 뭐가 있을 텐데 그 리눅스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 윈도우를 밀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약간 그게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밀어버리기로 결정한 게 윈도우였다. 근데 이게 어차피 실사용이랑 실무에서 쓰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사용을 한다고 뭐 대단한 리눅스 사용자, 리눅스 엄청 잘 쓰 이런 건 또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리눅스를 실사용하다 보면 리눅스가 저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일 보고 그 같이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우면서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어디선가 봤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실사용이랑 그 서버 굴리는 거랑 그런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와 마개조 이제 윈도우나 맥을 쓰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윈도우는 뭐 그때 나온 윈도우를 쓰는 거 맥도 그냥 맥북을 샀으니까 깔려있는 근데 이제 리눅스를 깔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이제 배포판부터 골라야 되죠. 엄청 많습니다. 이상한 것도 많고요. 괜찮은 것도 많고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걸 또 깔아서 세팅을 맘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서버에서 쓰는 거겠죠. 사실 윈도우도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료니까요. 우리 리눅스는 무료 오픈소스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세팅을 마개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윈도우 쓸 때는 없었던 애정도가 좀 생겨가지고 약간 내 자식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쓰면은 윈도우 터미널은 사실 좀 그래요. 그 약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물론 맥을 쓰면은 터미널이 잘 되겠지만 뭐 윈도우도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터미널을 쓸 거면은 좀 리눅스가 정배인 느낌이 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사실 윈도우에서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불편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환경별로 설정하고 그런 게 그 리눅스가 좀 더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받은 질문 또 나오죠. 다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그 까만 화면에 흰 글씨만 있고 그렇게 생긴 거냐? 아, 당연히 아니고요. 실사용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배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우분투 데스크탑 말고 우분투 서버 이런 거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터미널만 깔려 있고. 제가 쓰는 배포판도 사실은 GUI가 원래 없어요. 근데 깔 수 있다. 그리고 이게 GUI가 없이 실사용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웹서핑도 해야 되고 화면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UI가 없는 거를 실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컴퓨터를 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이제 그런 거죠. 리눅스에 안 깔리는 프로그램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실드를 치자면 리눅스의 문제가 아니라 배포하시는 분들이 리눅스 쓰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리눅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깔리는 거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카톡, MS 오피스 이거 다 리눅스에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존재해요. 저거를 깔 수도 있고요. 저걸 대체하는 걸 깔 수도 있고요. 저걸 까는 것도 있었고요. 저걸 대체하는 거를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어렵지 않냐. 이것도 백포판 바이 백포판. 그러니까 쉬운 백포판은 윈도우 설치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우분투 데스크탑이 그렇거든요. 그냥 USB 꽂고 그걸로 부팅하면은 약간 설치 마법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깔면 깔려요. 그 다음에 대충 뭐 한글 추가하고 뭐 그러니까 설치 자체는 약간 윈도우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처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어떤 거는 이거 젠2 얘기예요.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그 제가 하는 게 컴파일이 잘 되고 빌드가 잘 된다는 보장이 제가 절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고 그 부분까지는 안 건드렸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상한 분들께서는 배포판을 안 쓰시고요. 밑에서부터 만드십니다. 운영체제 아예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사용 환경이랑 실사용 관련. 뭐 사실 커스텀 밑에까지 내려가면 정말 끝도 없어요. 제가 대충 말을 했지만 운영체제를 아예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거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거 한글 자료도 찾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쓰고 있는 배포판도 한글 자료가 거의 없긴 한데. 아니, 있긴 한데,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영어로도 좀 뒤져야 되고, 최신에 맞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뭐, 제가 아는 고인물 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그런 느낌이고, 뭐, 아마 좀 틈새 시장을 노리고 계시다면, 유튜브에 그런 걸 한글로 올려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치가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요. 그 옆에 사진이 좀 스포예요. 아, 근데 사실 스포는 아닌 게, 뭐 제가 그 뭐
오프라인에서 말한 적도 있고, 그, 보통 이제 우분투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심지어 제 노트북에도 우분투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우부콘에서 준 건데. 근데 저는 아치 리눅스를 쓰고 있고요. 우분투가 안 깔린 노트북을 이제 우분투 컨퍼런스 우부콘에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스파이 많아서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쓰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제 노트북의 어떤 화면들을 캡처를 따가지고 한 건데, 왼쪽에 있는 게 배경화면인데요. 그 슈퍼키를 안 누르면 아이콘이 안 보이긴 하는데, 슈퍼키를 누르면 저렇게 생겼어요. 이 우분투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우분투는 그게 왼쪽에 달려있는데, 그냥 그거를 밑에 내린 거랑 똑같이 생겼죠. 배경화면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깃허브 일러스트 같은 거고요. 아이콘은 캔디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써본 건 아니고 다른 것도 깔아봤는데 저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중에서 좀 제 취향으로 이쁘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안 꾸미고 맥처럼 꾸미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 아이콘도 아마 지원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새로 특이한 거 이런 거는 약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만 아이콘이 이쁘게 나오고 뭐는 원래가 나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캔디가 딱 좀 잘 되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밑에 보이시는 저 크롬이나 뭐 VS 코드나 놀랍게도 VS 코드가 깔려 있습니다. 안 깔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터미널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옆에 그 사진 말하는 건데 사진 오른쪽 저거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고요. 근데 상당히 제가 아까 언급한 VS 코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네오빔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빔, 그래서 저게 빔이냐 하면 빔 자체는 아닌데요. 빔을 계승한 그런 느낌이에요. 문법 같은 거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좀 개조를 하고,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이 많이 돼 있고, 플러그인을 쉽게 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의 세팅은 C, C++, 파이썬이랑 러스트 코드 포매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꼭 문법 오류가 아니라 뭐 라이브러리 임포트했는데 안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린팅이 됩니다. 그런 거를 플러그인을 깔아서 쓰고 있고요. 뭐 화면 분할은 티먹스로 쓰고 있는데 티먹스 이따가 또 말을 하긴 할 건데 그냥 저런 용도로 쓰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다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저렇게 제일 많이 씁니다. 사실 저렇게 한 환경에서 엄청 딥하게 개발을 한다. 그렇게는 저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가볍게 돌리기에 괜찮다. 그리고 좀 그 빔, 그냥 빔이잖아요, 얘는. 빔 플러그인을 깐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빔을 쓰시는 분들은 뭐 또 맥북이면 터미널 잘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아마 깔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네오빔 지원이 버전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맥 유저가 아니라서. 아무튼 터미널이 있으면 저렇게 신기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세팅이 막 어렵진 않고요. 뭐 이거는 여기 들어가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그냥 터미널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터미널에 저런 식으로 맞춤법 규정하는 걸 넣어놨는데 저거 이름이 여기에요. 이건 아마 맥 쓰시는 분들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막 잘 잡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오타를 내면 화가 나잖아요.
화를 냈는데 뭔가 고쳐질 수 있다면 좀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 저런 것도 끌어놨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시스템 모니터링이랑 이런 저런 것들이 깔려 있죠. 그 옆에 고양이가 보이실 텐데 고양이가 뭐 하느냐면 그 CPU 사용량을 감지하는 친구인데 CPU 사용량이 늘면 늘수록 얘가 빠르게 달립니다. 근데 옆에 모니터링 있는 게 있어서 사실 쟤를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귀여워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다 그놈이라는 GUI를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확장을 좀 달아놓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그놈 확장이고요. 밑에 있는 건 그냥 터미널이다. 그리고 저거 그 약간 뭐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홈 옆에 아이콘 있잖아요. 이게 아치리노스 심볼인데 그 파워시키 쓰면은 알아서 아이콘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할 수 있고 색깔 자체는 제가 좀 원본에서 살짝 좀 누리끼리한 거는 빼고 대충 좀 만지작만지작해서 한 거고 그 글씨 색깔 자체는 어디서 갖다 쓴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세팅한 거니까. 그리고 뭐 프로그램 관련 얘기인데요. 카톡도 안 깔리고 MS 오피스도 안 깔리고 그런다 했는데 뭐 일단은 그 리눅스에는 깔리는데 패키지 매니저에 좀 지원 안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패키징을 해야 된다거나 좀 그러니까 깔기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리눅스 자체에 지원하는데 뭔가 직접 갖고 와서 빌드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치 리눅스는 AUR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저들이 다 패키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해놓을 사람들이면 정말 고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패키징이 돼 있고요. 뭐 기드라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은 게 돼 있어요. 아무튼 어지간하면 그냥 딸깍으로 되긴 합니다. 근데 리눅스 자체 지원을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exe 파일은 당연히 리눅스에서 원래는 안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와인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윈도우 전용으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좀 에뮬레이팅을 하는 느낌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사실 거의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잘 돌아가냐 하면은 잘 돌아가긴 하는데 카톡은 뭔가 좀 돌아가긴 돌아가던데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돌아가기만 한다는 느낌이라서 지금은 카톡이 안 깔려 있고요. 우분투 쓸 때는 카톡을 깔아놨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되게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패드로 잘 처리를 했고요. 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와인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깔리는 것만 깔고 있고요. 그러면 카톡은 그렇다 쳐도 그 과제 뭐 문서 쓰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 맥 쓰시는 분들 약간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MS365 그거 웹 있잖아요. 그거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형식이 MS 오피스 형식이면 좀 그걸 많이 쓰고요. 로컬에서 작업하고 싶다 싶으면 리브레 오피스 같은 거는 깔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수정을 할 때도 있고요. 포맷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저는 보통 그 레이텍을 써가지고 PDF로 내보내가지고 출력을 하는 편인데 예, 왼쪽에 있는 게 그 리브레 오피스 캔디 아이콘 씌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오버리프라고 그 온라인 레이텍 편집기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써가지고 과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이고요. 뭐 AI 프롬프트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코드 블록도 생성할 수 있는데 되게 안 이쁘게 해놨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실사용 팁, 이걸 보고 사실 실사용을 결심할 사람들이 있을 것은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어지간하면 처음에는 우분투를 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보가 많아. 한글 정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 최근에 24RTS가 나왔거든요. 그 오브쿤 하는 그 시점쯤에 나왔는데, 뭐 여름인가 그쯤 나왔어. 여름인가 아무튼 뭐 24년 엄청 초반은 아니에요. 그좀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그 22.04 LTS 이런 거 좀 써라. 왜냐면 정보가 많다. 그 약간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 한글로 구글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물론 영어 자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약간 초심자가 많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것도 잘 답변해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안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아치링스는 다 최신 거거든요. 근데 우분투는 약간 락이 걸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치 같은 경우는 다 새 걸로 바뀌었는데 새 걸로 업데이트된 게 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 많은데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고도 많아요. 사실 아치 기반에도 여러 개가 있고 우분투 위에 있는 데비안 기반에서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실사용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서버용이 좀 많긴 하죠. 우분투도 사실 서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저처럼 막 개조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치 리눅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우분투는 그 어떤 분들이 실사용을 많이 하냐 하면은 그좀 임베디드나 하드웨어 관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 그 그러니까 이제 듀얼 부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침에 쓸 수가 있고 뭐 아까 말한 거랑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우분투 접근성 좋은 정보가 많다. 한글 정보가 많아요. 이거는 다른 거는 많이 그렇지 않아요. 아치리눅스에도 정보가 많은 편인데 우분투에는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뭔가 다운을 받으실 때 보통 그 패키지 매니저나 뭐 앱트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데비안 계열인데 이게 보통은 우분투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는 설치 가이드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깔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를 쓰면은 보통 우분투 기준으로 그런 개발자분들이 그 설치 가이드를 써준다. 그런 거고요. 우분투 데스크톱이 어지간한 깔려있단 말이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 이런 느낌보다는 키면은 GUI도 있고요. 그 오피스 앱도 있고요. 블루투스도 되고요. 그 와이파이도 돼요. 그리고 한글 팩 설정하는 것도 괜찮고요. 무려 파이어폭스도 깔려있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깐 다음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아치는 설치를 딱 하잖아요. USB를 꽂고 부팅을 합니다. 그러면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나옵니다. 얘는 그 GUI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것도 그 명령어로 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설치 과정이 아치 리눅스 쪽이 훨씬 복잡한 건 맞는데 그 아치 인스톨이라고 약간 사파가 있거든요, 사파. 그러니까 그걸 쓰면 좀 간단하게 돼요. 와이파이 연결하고 아치 인스톨하고 설정을 그 TUI 기반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명령어를 제가 일일이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깔아도 만약에 GUI를 설정 안 했다 하면 그냥 터미널 그 상태고요. 뭐
잘 설정을 해서 깔아도 물론 파이어폭스 같은 것도 없고 기본적인 단축키도 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친구예요. 밑바닥에서 만드는 느낌이고요. 근데 그 아치 기반의 백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엔디보나 이제 만자로 이런 친구들도 아치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친구인데 얘네는 그 GUI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저 프렌들리하다 할 수 있는데 엔디보는 진짜 GUI만 달려있는 느낌이고요. 만자로는 그 패키지 매니저가 좀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 느낌이 비슷하진 않다. 그냥 만자로는 약간 우분투랑 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고요. 커스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깊이 내려가면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얕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커스텀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그 몸쓰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있겠지만 저는 그 하위 한 2%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IQ가 얼마나 될까?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저는 다른 거 하기 귀찮아서 그놈 쓰는 거라서 의미는 없고요. 그냥 보도록 했어. 아까랑 같은 내용입니다. 뭐 메모리 누수 문제 있다는데 저는 그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네, 터미널 네, 여러분들이 뭐 배시를 많이 뭐 기 쓰면서 또 쓰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못생겼잖아요. 폰트도 안 예쁘고 그냥 포매팅도 안 돼 있고 그냥 이상한 흰글씨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자체 출력되는 거는 우리 GSH 그 오마이 GSH 설치해가지고 테마질도 하고 좀 예쁘게 하고 그거 이제 맥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리눅스는 선택의 영역이 더 있기 때문에 터미널도 뭘 쓸지 고를 수가 있어요. 많이 하는 걸로는 그놈 주위에 깔리면은 깔려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키티라는 친구가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 저 근데 이게 사실 속도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실 터미널을 쓰는 그 속도 가지고 뭔가 결정 나고 그러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키티도 깔려 있긴 한데 그놈을 좀 많이 쓰고요. 뭐 키티도 요즘 한글이 잘 입력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고요. 근데 키티가 좀 커스텀의 폭이 넓다는데 저는 그냥 그놈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 뭐 투명도는 낮게, 그러니까 좀 투명하면 이쁘긴 한데 전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시꺼멓게 쓰고 있고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티먹스 아까 설명했었죠. 이게 시스템 하킹을 하다 보면은 남의 거를 보면서 내 거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기본 게 있는데 약간 변화를 주면서 그런 걸 약간 뭔가 동시에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터미널을 분리를 합니다. 아예 세션을 분리를 하든지 창을 분리를 하든지 그거는 다 되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사실 그놈은 그냥 창 여러 개 띄는 게 원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걸 분리할 굳이 티먹스를 써야 되는 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 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세로로 가르는 게 아니라 가로로 갈라요. 그 다음에 밑에를 되게 줄여놔요. 그러면은 약간 아이디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네오빔으로 그 포매팅된 소스 코드를 풀어주고 아래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팅 뭐 이런 거는 뭐 별 내용 없고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요. 이런 게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맨날 틀리고 까먹고 그렇습니다. 뭐 네오 패치 뭐 이거 제가 원슬라이드 발표 때도 넣어놨던 내용인데 진짜 별거 없고요. 본인의 컴퓨터 그 약간 현황 정보 아무튼 인포메이션을 이제 출력을 하는 친구고요. 아치 리눅스 심볼이 있고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노트북을 2일 11시간 49분 동안 켜놨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캡처를 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요. CPU도 나오고 GPU도 나오고 터미널은 그놈 터미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또 뭔가 슬라이드인데 네오빔이 아까 보여줬던 그 아이디 비슷하게 생긴 그 텍스트 편집기고요. 뭐 이런 거는 아까 설명했었죠. 근데 제가 한 게 끝판왕 수준이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다가 그 주피터 노트북처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디버거랑 코파일럿 같은 플러그인도 다 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 친구들을 많이 쓰지도 않고 저는 되게 가볍게 코딩하는 그런 용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제 세팅 기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없어요. 이걸 하시려면 알아서 구글링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거를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 MV 채드 레이즈빔 분화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은 레이즈빔은 그냥 깔자마자 어느 정도의 코드 포매팅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다 깔려있는 느낌이고요. 그 MV 차드는 뭐가 없어요. 근데 깔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레이즈빔은 깔면은 그냥 어지간한 거는 좀 잘 보이는데 뭔가 설정이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지저분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약간 더 마개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럴 거면은 MB 차드가 낫다. 근데 이게 세팅하기가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뭐가 없어요. 얘는 처음에. 그런 거라서 그렇고요. 루나빔은 제가 안 써봤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뭐 슬라이드는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